종목의 실적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잘 나온 기업,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들은 회복이 안 나와요. 2023년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실적 좋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종목들의 실적 전망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기존적인 실적을 보존시켜줄 수 있고 실적이 점차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실적이 좋은 종목이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저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다 좀 자세한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속에서 세 가지 관점을 더 꼽아봤어요. 첫 번째,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 두 번째,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기업. 세 번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 이 세 가지 관점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주린이 분들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짚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의 총량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관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 및 법인세 비용, 즉 세금까지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 관련 손익이나 채권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주요 사업으로서의 수익은 영업이익을 보는 게 1차원적으로 적절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은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업이익은 50억에서 70억이 됐어요. 자, 그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은 40% 증가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매출액은 100억이었는데 15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동일하게 50억이었는데 120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0% 증가하였다. 꼽아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기업이 매출액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두 번째 기업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두 번째 기업이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쉬운 예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 B 두 기업에서 동일한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A 기업은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원가는 2천만 원이고 B 기업은 가격은 6천만 원인데 원가는 4천만 원이에요. 뭐 공정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B 기업 둘 다 10개씩 팔았다고 했을 때 순수 마진이 많이 남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자, A 기업은 가격에서 원가를 빼서 3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3억, B 기업은 2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2억. A 기업의 순수 마진이 더 많이 남았죠. 그러면은 총 매출액 자체는 B 기업이 6억으로서 A 기업의 5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A 기업이 더 높고 A 기업의 수익성이 보다 우수하다. 업종 대비 수익성이 우수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수주잔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공시를 볼 수 있는 곳들은 다양합니다. 뭐 네이버도 있고 다트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이 기업 공시 같은 경우는 그냥 자세히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무조건 좋을 거예요. 이제 보고서에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은 해당 분기의 매출과 수주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주린이 분들이 아마 이 매출 부분만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수주 상황입니다.
쭉 이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은 수주 상황이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2년 2분기, 즉 반기까지 봤을 때 수주 잔고가 1,200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3분기 말까지 보면 수주 잔고가 1,35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분기 대비 3분기의 수주 잔고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대략적으로 100억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수주 잔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향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적인 보고서와 현재 보고서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늘어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향후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포인트를 따져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다들 들어보셨죠?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 대비 실적이 상회한 경우, 어닝 쇼크는 실적의 전망치 대비 실적이 하회한 경우를 뜻합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 실적을 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적이 150억이 나왔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원래 실적이 100억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수치까지 반영을 해둡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그 정도의 수치까지 주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에 깜짝스럽게 더욱더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고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돼야 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호재풀이가 되는 거고,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100억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50억이 나왔어요. 150억 적자인 거죠. 그러면은 원래도 우려감을 가지고 이 마이너스 100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놨겠지만 생각보다 더욱더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보다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악재풀이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00억을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30억이 나오면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국 적자가 나왔다는 거에서 무조건적으로 호재풀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00억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기업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 보다 양호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기업의 가치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마이너스 100억을 반영하고 있었다면은 보다 호재로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이 관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고금리인 상황이에요. 고금리다 보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고 기업의 재무 구조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채 부분을 봤을 때 유동부채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기업이 1년 동안, 즉 단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뜻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겠죠. 그래서 보통 100% 수준은 되어야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200%가 되면은 괜찮다, 선호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렇게 함께 따져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00% 혹은 300%를 넘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들 하십니다. 실상 무조건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성장주의 경우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미래 가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채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져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보다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정답은 없을 거예요. 정답은 없을 거인데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고, 만약에 재무도 불안한데 적자가 지속된다, 기피할 필요가 있겠죠.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한다,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거다, 결국 파산,
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업의 실적 그리고 재무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